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바로 미국 테크 TOP10 ETF를 지금 갈아타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가야 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빅테크 중심 ETF들은 강한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왔다. 하지만 요즘 들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 이 ETF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나은 섹터나 ETF로 갈아타야 하는지 말이다. 오늘은 그 고민을 풀어보기 위해 ETF의 구조부터 향후 전망, 리스크까지 차근차근 살펴본다. 먼저 미국 테크 TOP10 ETF가 어떤 ETF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 ETF는 이름 그대로 미국 기술 기업들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만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 세컨드 티어 기술 기업들이 가끔 포함되지만 대체로 구성 변동은 크지 않다. 즉 빅테크 초집중형 ETF라고 생각하면 된다. ETF의 특성상 너무 많은 기업을 분산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규모가 크고 시장 영향력이 높은 소수의 기업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성장성을 추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ETF가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10년간 미국 증시의 성장은 사실상 빅테크 57개 기업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플은 수백 배 성장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고 엔비디아는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섰다. 이런 기업들만 따로 모아놓고 담는 ETF가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기술기업이라는 범주에서 모은 ETF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정답이라고 인정된 기업만을 모아 극도로 압축해놓은 ETF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다. 투자자들은 이 ETF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의 고성장, 빅테크의 주도권 강화, AI 시장의 확장 등으로 인해 ETF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갈아타기 고민은 대부분 이런 시점에서 생긴다. 지금 이 ETF는 정점이다.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다. 오히려 중소형 성장주나 다른 섹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흔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고민을 풀기 위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ETF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 ETF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기술 패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위에 만들어진 ETF다. 즉 빅테크가 앞으로도 계속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면 이 ETF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AI, 클라우드, 반도체, 소프트웨어, 광고, 플랫폼 사업 등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는 산업의 규모는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IT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산업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은 법적, 기술적, 자본적, 인재 인프라 측면에서 빅테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클라우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구글과 메타는 광고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단기간에 깨지기 어렵다. 즉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는 한 ETF의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굳이 갈아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 ETF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면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가?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둘째는 너무 한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는 불안감이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꿈꾸게 만드는 대안 ETF들의 등장이다. 먼저 밸류에이션 부담을 보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종목들은 이미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런 논란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빅테크 기업들은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와 이익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무한정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시점,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점, 규제 이슈가 심화되는 시점 등의 주가 조정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 집중 리스크를 살펴보자. 미국 테크 TOP10 ETF는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10개 기업만 담고 있는 ETF다. 즉 극도로 집중된 구조를 갖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전체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악재도 ETF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집중 리스크는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 ETF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S&P 500 기반의 ETF는 분산 효과가 훨씬 크고 반대로 AI 테마 ETF는 더 높은 성장성을 추구한다. 또한 중소형 성장주 중심의 ETF들은 지금은 부진하지만 회복 국면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ETF들과 비교하면서 투자자들은 굳이 지금도 너무 비싼 빅테크만 담는 ETF를 계속 들고 가야 하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 갈아타는 것이 맞을까?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맞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2024년 이후의 시장은 AI 테크 사이클이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AI 플랫폼 등 모든 산업이 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바로 ETF 안에 담긴 미국 빅테크들이다. 즉 지금의 시장 흐름은 ETF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한 가지 방향으로만 가지 않는다.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과열 과대평가라는 논란이 더 강해지고 있으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실적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 조금만 실망스러운 발표가 나와도 큰 폭의 조정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갈아탈지 말지를 결정하는 핵심은 내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이다. 만약 장기 투자라면 이 ETF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미국은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빅테크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즉 10년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이 조금 비싸도 결국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ETF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시장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 수익을 노리거나 변동성이 큰 시장이 부담스럽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미 많이 오른 빅테크 대신 아직 평가가 낮은 섹터로 갈아타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 헬스케어 등 가치 기반 ETF들은 현재 빅테크보다 훨씬 저평가된 상태이고 경기 순환에 따라 반등폭이 클 수 있다. 또한 중소형 성장주 역시 조정기를 지나며 반등 압력을 키우고 있다. 즉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원한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할 수 있다. 결국 갈아타기 판단의 핵심은 하나다. 투자자의 관점이 장기인지 단기인지다. 장기라면 미국 테크 TOP10 ETF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선택지 중 하나다. 하지만 단기 수익을 원하거나 변동성을 줄이고 싶거나 더 성장성이 높은 테마에 베팅하고 싶다면 갈아타기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ETF 갈아타기는 타이밍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지금의 가격, 시장의 분위기,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기보다 나의 투자 목적과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결국 미국 테크 TOP10 ETF는 지금도 강력하고 앞으로도 강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모든 투자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갈아타기 고민 역시 그 기회비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